주식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채권은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채권 투자의 세계, 제가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채권 가격, 이거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걸까요? 어때요?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? 근데 사실 이 질문 하나에 채권의 거의 모든 원리가 다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럼 그 답을 찾으러 가봐야겠죠. 그러려면요, 채권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, 바로 이 시소 관계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라는 거죠. 자, 보세요. 채권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율,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건 반대로 뚝 떨어집니다. 그럼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?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이 채권 가격이라는 시소를 위아래로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은 대체 뭘까요? 그 정체는 바로 거시경제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경기가 막 좋아져요. 그럼 기업들은 신나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죠.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합니다. 시중에 채권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문제. 예전에 발행했던 금리가 더 낮은 옛날 채권들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새롭고 금리 높은 채권에 비해 매력이 뚝 떨어지겠죠.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. 이거 진짜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? 채권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야 한다니.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잖아요. 그러면 시장에 이미 풀려있는 과거에 높은 금리를 약속했던 그 채권들이 갑자기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시장이라는 큰 숲을 봤다면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채권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특성들, 말하자면 그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들도 채권 가격에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요, 만기가 길거나 발행한 회사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채권, 즉 위험이 더 크다고 느끼는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. 그 더 높은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더 싼 초기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. 우리가 보통 채권 하면 뭘 떠올리죠?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잖아요. 그런데요, 바로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이 믿음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유명한 대우 사태 이전에는요, 채권이 진짜 그냥 은행 예금이랑 비슷했어요. 사서 만기까지 쭉 들고 있으면 원금이랑 이자가 딱 보장됐거든요.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바뀝니다. 채권 가격을 매일매일 그날의 시장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는 이른바 시가평가제라는 게 도입된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이제는 원금이 깨질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고스란히 투자자가 직접 짊어지게 됐다는 뜻입니다. 결국 이 변화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온갖 위험에 직접 노출되게 된 거죠. 돈 빌려간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채무불이행 리스크, 시장 금리가 변해서 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금리 변동 리스크, 물가가 올라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, 그리고 급할 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유동성 리스크까지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다른 위험들은 피할 수 있어도 이 두 가지, 금리 변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그 어떤 채권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 국채라고 해도 말이죠. 이 두 가지 위험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복잡한 채권 시장에서 프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요? 그들의 전략, 그 플레이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이걸 예측하는 거죠.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.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?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. 이럴 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짧은 만기의 채권으로 방어에 들어갑니다. 반대로 금리가 내릴 것 같다? 그럼 채권 가격은 오르겠죠. 이건 기회잖아요.
이때는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큰 장기 채권으로 공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.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채권 하나하나 분석해서 직접 사고 파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?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 펀드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요.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원리들이 펀드 투자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채권형 펀드는 이런 복잡한 고민을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아주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법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채권 펀드의 성과를 볼 때 절대 주식 수익률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. 기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 채권 펀드의 비교 대상은 딱 하나, 은행 정기예금 금리예요. 이것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왔는가 아닌가 이걸로 판단해야 합니다. 좋아요. 그럼 수많은 채권 펀드 중에 대체 뭘 골라야 할까요? 자, 펀드를 고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세요. 만약 내가 아파트에 산다면 전망은 끝내주지만 불나면 위험한 5층에 살고 싶은가? 아니면 전망은 없어도 안전한 1층에 살고 싶은가? 바로 이 층수가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말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층수는 펀드 스타일과 정확히 연결돼요. 전망 좋은 5층을 선택한 분은 공격적인 투자자죠. 이런 분들은 장기 채권이나 하이힐드 펀드처럼 좀 더 리스크를 안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거고요. 반면 안전한 1층을 택했다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단기 채권이나 국공채 펀드가 딱 맞는 거죠. 3층은 그 중간쯤 되겠고요.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.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질문, 나의 투자 아파트는 과연 몇 층인가? 이거예요.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, 그게 바로 현명한 채권 투자의 진짜 첫걸음입니다.